우리가 보통 복날에는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를 삼복이라 그래요. 삼복 때 뭐 먹어요? 보양식 뭐 주로? 보신탕, 삼계탕 이런 거 먹죠. 보신탕은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을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해서 먹어요. 왜 삼계탕이 보양식이 될까요? 공부한 거를 음양론을 가지고 되돌려 보면은 닭은 양의 의미예요. 양의 상징이죠. 양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먹는다는 것은 양기를 보충한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걸 삼계탕 먹는 때가 복날이니까 복날은 여름이죠. 여름은 양의 계절이 음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양의 계절에 양인 삼계탕을 먹으면 양으로 기울어지죠. 그럼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풍분하게 많아요. 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식생활 논리로 보면은요, 그 먹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농경사회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다 사람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트랙터라든가 뭐 경운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거의 다 소로 쟁기로 갈고 모든 거를 다 등짐으로 사람이 나르고 거의 다 인력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농경사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 사람의 힘 중에서 누구의 힘이 필요했죠? 남자의 힘이요. 그래서 농경사회의 유산이 남한 선호 사상이에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적을 막아야 되는 싸워야 되죠. 싸우는 것도 누가 싸워야 돼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전부 다 노동력, 이 농사에 다 동원이 됐죠. 가사일뿐 아니라 밖에. 그래서 저 우리나라 들녘 같은 게 제가 살던 저 호남평야 같은 경우는 모내기 하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 했어요.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를 서들이라 그러거든요. 서들이를 해서 모를 찌고 논을 꾸미고 논을 갈고 꾸미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짊어다가 모내기 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지게로 지고 소실행으로 하고 쓰레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남자들이 했어요. 그런 힘든 일을 여자들이 할 수가 없어,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여성들이 가서 그 다음날 모내기를 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모를 심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그 모내기 하는 것은 또 섬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봄에 보리, 여러분들 혹시 객토 해봤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쟁기로 이렇게 갈아놓고 보리를 삐어놓으면은 쟁기로 갈은 그 쟁기 밥이 있어요. 흙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그놈을 한번 덮어줍니다. 이걸 객토한다 그래요. 그러면 객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모든 그 농사에 뭐 씨를 뿌려야죠, 뭐 해야죠 해갖고 나중에 이제 뭐 모판을 만들고 그걸 또 모를 해서 모내기를 하고 뭐 남자들 가서 쓰레기를 하고 뭐도 이렇게 전부 하고 나면요, 봄을 하고 나면 사람이 진이 빠져버려요. 우리 몸에서 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음양으로 따지면 양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양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여름에 늦여름에 이제 보리타작까지 끝나고 보리 심었던 논에다 모내기까지 끝나야 이제 저희가 되면 그때 이제 먼저 심어놓은 초벌 김을 매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사람이 진이 다 빠져버려요. 양기가 다 소진돼 버린다고. 그때쯤 가면 딱 오는 게 초복입니다. 이게 7월 한 20일 전후 그렇게 해서 이제 모내기가 다 끝나고 보리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인력으로 했던 거죠. 그게 수백 수천 년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내가 소진된 양기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가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름 한철, 그게 이제 삼복더위예요. 그때는 더워서도 일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때는 이제 김매기를 주로 할 때예요. 이 김매기를 할 때는 그 뭐 모내기하고 뭐더고 막 이런 거 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가한 철이죠. 힘들기는 해도 그때가 이제 삼복더위에 몸을 보양을 해놔야만 우리가 가을에 또 벼베고 그걸 타작해가지고 할 때까지 또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을 해봤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하나 지어봤다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양기가 다 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양기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양기를 보충하는 뭔 식이에요? 그렇죠. 그때 양자가 이 양자예요. 어저께 음양이라고 할 때 양자 있죠? 양기를 보충하는 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양식이라 그래요. 이걸 보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닭이죠. 어저께 제가 음양론을 할 때 닭은 벼슬이 있기 때문에 양이라 그랬어요. 자, 거기다가 또 무엇을 넣어요? 여기다가 인삼을 넣죠. 자, 인삼은 뿌리죠. 이건 뿌리잖아요. 뿌리. 이건 뿌리다. 뿌리니까 뿌리는 양의 의미예요.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삼이 양인데 그 인삼이 양이라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한번 보세요. 이치로. 남자는 누굴 좋아해요?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아, 그럼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한다면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혼인해서 사는 거죠. 여자들이 내속 나는 뭐 남자들 보면 막 아이고 질색이야 그러지만 속마음은 두고 하는 소리지. 남자가 싫으면 어떻게 혼인해서 같이 살아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인삼은 어디서 크죠? 그늘에서 커요? 햇볕에서 커요? 그거 참 묘한 이치입니다. 인삼은 인삼장 그늘을 해줘야 커요. 그러면 걔는 뭘 좋아해? 그늘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뿌리인데 뿌리 중에서도 특히 인삼이 굉장히 양기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은 또 태고에서부터 쭉 왔던 거지만은 저는 조물주가 인간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인삼,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인삼은 분명히 사람한테 좋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모양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의 기운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인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인삼은 사람의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그래서 삼에다가 닭을 넣으니까 삼계탕이지. 그런데 또 인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인삼이 여러분 꽃을 보세요. 인삼꽃 혹시 보셨어요? 뭐 식물 그림에서라도 보셨죠? 그런데 인삼의 삼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요렇게 써요. 요것이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인데 세 개를 쓰면은 엄청 많은 별이야. 이 하늘의 별의 기운을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큰다 그거야. 그런 풀이야. 이것이 인삼 삼자야. 이게 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아주 그 별의 기운까지를 갖고 있는 아주 신비한 영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풀을 이렇게 여기다 초두자를 붙이면 이게 인삼 삼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꽃이 빨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굉장히 보양이 있어요. 그래서 닭도 양이지만 인삼도 양이죠. 그러면 합해졌으니까 삼계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끓였으니까 끓일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최고의 보양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백제 의정왕이 먹었다 이거 백제 삼계탕 집이 많죠. 의정왕이 먹고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3,000공전을 거리려면 아무래도 양기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음을 상대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도 다 들어있는 거지, 이 속에.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한번 되돌려 보자 이거야. 옛날같이 그렇게 내 육신의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농촌에서 일을 합니까? 이제는 도시화 돼버려갖고 도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서도요 웬만하면 다 트랙터로 하고, 옛날에는 시골에는 배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요새는 농촌에 살아서 일을 하면서 농부들도요 배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만큼 육체적 노동을 내가 먹는 만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은 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양기가 부족해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넘쳐요. 그러면 오늘날 복날은 먹어야 몸이 건강하겠어요? 굶어야 건강하겠어요? 이 이치를 못 깨닫고 복날만 되면 지금도 먹으려고 그런 거야. 보양을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은 양기가 넘쳐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양의 에너지가 넘쳐갖고 그걸 빼려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날은 양기를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는 아주 오래는 아니죠. 우리가 산업사회가 아닌 농경사회 시대에 양기를 소진했을 때 보양식이지, 오늘날에 있어서의 삼복더위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복대는 내가 먹는 거를 멈추고 몸을 조신하게 되면은요 더위가 먹질 않으면 안 더워요. 먹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안 먹다가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식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단식에 관련된 거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단식을 하고 우리가 먹잖아요. 엄청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 저녁을 예를 들어 안 먹고 자보세요. 그 다음 아침에 엄청 몸이 가볍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평소에 너무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이상, 또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이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몸이 불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끼 정도밖에 안 먹는데, 2끼를 먹어도 몸이 불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2끼도 내가 지금 활동량에 비해 가지고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몸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을 항상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해서 항상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돼 있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또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또 맛있는 것이 생기면 또 사람 욕심이 먹게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나 뭐 누구 어떤 어울려서 뭐 술 한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저는 뭐 그거 굳이 막 피하고 뭐 몸 생각해서 안 먹고 뭐 이러진 않는데, 먹고 나서 만약에 내가 좀 과하게 먹었다 싶으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제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해서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2, 3일 또 굶어서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복날은 보신탕을 보양식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꼭 그때 가면 먹어야 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똑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삼복도에 꼭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다. 물론 지금도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몸이 양기가 소진이 된 사람들은 먹어서 보충해 주는 게 좋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어느 그 대기업을 보니까 복날 그 전 종업원들한테 그 삼계탕을 해주기 위해서 뭐 몇만 마리의 닭을 매입을 해갔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일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한자를 해야 됩니다.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는 따로, 한자는 우리 글이다 하는 걸로 한번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테고요. 자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라는 건 뭔가 하면, 자는 어디서 온 거냐?
저 당연히 상형 글자니까 뭐에서 따왔겠죠? 이게 뭐 같아요? 얼굴에서. 이게 코잖아요. 이게 코죠? 근데 코는 기능이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자를, 요거는 그림이에요. 코 그림. 이 글자를, 이 그림을 글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코예요. 코는 내가 숨을 쉬고 싶어 쉬어요? 자동적으로 쉬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쉬어지니까 뭔 자? 스스로 자. 이렇게 써진 거야. 이게 코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마가 있죠. 자, 이마 위에는 뭐가 나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뭔 수예요? 그래서 머리수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글자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이게 코라 그랬죠? 요게 이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코 옆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볼이 붙어 있죠, 볼. 그것이 뭐예요? 얼굴이죠? 이래서 얼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코에서 다시 또 글자가 또 나오죠. 이건 코죠. 그런데 요 옆에 입이 있는데 요것은 내가 먹는 식량을 생산하는 밭과 똑같은 것이지.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요 밑에 이렇게 수염이 달렸죠? 요게 뭐예요? 이게 코비자예요.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여기까지가 코고, 여기가 이마죠? 여기다 이렇게 수염이 나면, 이것이 머리 혈자예요. 여기서 머리 혈자가 나왔죠? 이 머리 혈자에다가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을 먹어야 머리가 좋아져.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 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 코라고 하는 가에서 다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를 하지 않고는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또 코라는 거, 이게 코비자는 긴데, 코라는 것을 가찰했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코잖아요. 요건 입이고. 그러니까 요것은 숨 쉬는 기능, 요건 먹는 기능이니까 먹구멍인데 목구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숨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많이 파생되는 우리 문화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코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코라는 것은 터널이죠, 이게. 터널로 돼 있잖아요. 요새로 말하자면 하우스도 터널이에요. 비닐 터널이라고. 그러면 활대가 있어야 없어야 해요? 코뼈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코뼈예요, 이게. 이 두 개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눈에서 관련 나온 한자들도 많고, 코에서 나온 건 이렇게 해서 코 주변의 글자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마하고 머리, 이마하고 볼태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